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의 생존 전략 17강입니다. 저는 고려대 윤성식 교수입니다. 15강에서는 인공지능은 창의성이 없다는 주장의 허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16강에서는 인공지능은 감성이 없다는 주장의 허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강의, 즉 17강에서는 인공지능은 가치관과 철학이 없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모든 일정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남자가 바쁠 때는 이해했지만 바쁘지 않을 때 문자를 적게 보내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고 닥달했습니다. 남자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시각각 일정을 알려줘야 했습니다. 남자가 견디다 못해 저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여자는 사랑하는 사이는 모든 사항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타입이었고, 남자는 사랑하는 사이라도 프라이버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타입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누가 맞다, 틀리다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비록 이 사례를 듣고서는 야, 여자가 너무했다, 아주 피곤하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을 옳다, 그르다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망설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그 여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을 존중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튼 두 사람의 관점의 차이는 가치관의 차이이고 결국 이것은 철학의 문제입니다. 가치관이란 누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것이며 철학의 영역에 속합니다. 철학과 대비되는 영역은 과학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착한가, 악한가에 대한 사항은 과학에 관한 사항입니다. 즉 실제로 조사하고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사해보니 착한 행위를 많이 했으면 착한 사람이고 반대이면 악한 사람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착하게 살아야 하는가, 악하게 살아도 되는가에 대한 사항은 조사하고 확인할 사항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선택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과학이 아닌 철학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착하게 살지만 어떤 사람은 세상은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선택사항이며 뭘 더 좋아하는가, 무엇에 더 가치를 두는가의 문제입니다. 요즘 가계 부채가 심각한 경제 문제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신용 불량자의 채무를 탕감해 주듯 가계 부채를 탕감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세 가지의 일을 하며 빚을 갚는데 어떤 사람은 나 몰라라 하며 쓸 것 다 쓰고 놀 것 다 놀아도 국가에서 부채를 탕감해 줍니다. 나라에서 신용불량자나 가계부채가 있는 사람을 구제해 준다고 하면 사람에 따라 찬반 의견이 갈립니다. 이것 또한 결국 가치관과 철학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절대 부채를 탕감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탕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저는 무상복지, 즉 보편적 복지에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수십 년 동안 정부 예산에 대해 강의하다 보니 무상복지가 취지는 좋으나 재원 부족으로 결코 지탱되기 어려운 제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무상복지에 반대하고 선별적 복지에 찬성합니다. 물론 무상복지를 실시하더라도 무조건 무상복지를 함으로써 선별적 복지를 하게 되는 데 따르는 행정비용을 줄이고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세금을 더 거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무상복지를 하는 게 아니라
행정 편의상 무상복지를 하는 것이지만 선별적 복지에 실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이 더 좋은가, 무엇이 더 나쁜가에 대한 가치관과 철학은 시대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상복지를 찬성하고 어떤 사람은 무상복지를 반대합니다. 선별적 복지를 선호하는 사람은 무상복지, 곧 보편적 복지를 찬성하는 사람과 다른 가치관과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과학으로 누가 옳고 그른가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요즘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이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가치관과 철학을 거론합니다. 기계에는 가치관과 철학이 없지만 인간은 있다는 주장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인간의 가치관과 철학은 어떻게 생길까요? 타고난 성향도 작용하겠지만 경험과 교육 또한 가치관과 철학을 형성하는 요인입니다. 인공지능의 가치관과 철학을 가르치면 사람처럼 가치관과 철학을 가진 인공지능이 됩니다. 사람의 가치관과 철학도 어느 정도 가르침의 결과이지 전적으로 타고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공지능이 가계부채 탕감과 무상복지에 찬성한다고 해서 인간의 경지에 올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계부채 탕감에 반대하고 선별적 복지에 찬성하는 사람이 기계보다 더 경쟁력을 갖췄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 지능을 능가해 인간의 지시를 받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되면 가르치지 않고 주입하지 않아도 가치관과 철학을 갖게 될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인간이 가계부채 탕감에 반대하고 선별적 복지에 찬성한다 해도 인공지능이 이를 따르지 않고 인간을 한심하게 여긴다면 생각지도 못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 지능을 능가하고 인간의 지시에 더 이상 따르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인간이 지도하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간처럼 자율적이고 독자적으로 생각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하면 인공지능은 인간이 가치관과 철학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지에 둘러싸여 있지만 사실 일관성도 없고 자기 멋대로라는 사실을 알아차릴지도 모릅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에 반대하며 선별적 급식을 주장하다 도중 하차했을 때 격렬하게 무상급식을 반대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상보육을 주장했을 땐 전혀 반대하지 않고 열렬히 지지했습니다. 과연 인공지능은 이런 인간의 가치관과 철학을 어떻게 볼까요? 지금의 인공지능은 대부분 지도학습, 슈퍼바이스드 러닝과 강화학습, reinforcement learning 단계에 있지만 언젠가는 지도가 필요 없는 완전한 비지도 학습 단계에 도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간의 가치관과 철학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이 대부분 자기 욕심과 아집, 독선, 편견을 합리화하거나 포장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사 선생님께서 정년 퇴임 전에 내가 보니 유난히 애국심, 신뢰, 원칙, 도덕, 믿음을 강조하는 놈들은 죄다 사기꾼이더라고 라고 일갈하셨는데 요즘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최순실이 가장 강조한 말이 믿음과 신뢰였다라는 것이 녹취록을 통해서 방송되었습니다. 믿음과 신뢰라는 단어는 사실상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신뢰라는 한자어의 우리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순실의 녹취록을 보면 믿음과 신뢰를 엄청 반복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신뢰를 2배로 강조한 셈입니다. 인간에게 돈을 맡겼다고 해봅시다. 만약 들키지 않는다는 어떤
보장이나 확신 같은 게 있다면 아마 상당수의 사람이 돈을 횡령할 것입니다. 아직 기계는 그런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잘 보관합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인간보다 기계가 훨씬 더 윤리적입니다. 윤리적이지 못한 인간이 가치관과 철학이 있다고 기계 앞에서 뽐낸다면 참으로 우스운 일입니다. 인간처럼 인공지능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떤 정보와 자료를 학습시키냐에 따라 가치관과 철학이 달라집니다. 지금의 단계에서는 인공지능에게 다른 사람이 돈을 맡기면 무조건 횡령하는 게 최고라고 가르치면 인공지능은 그렇게 합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의 선입관도 학습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채팅 로봇이 나치를 찬양해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편견이 없어져야 인공지능이 완벽해진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인공지능은 인간만큼의 가치관과 철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훨씬 더 나은 인공지능을 우리가 원한다면 탄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인간 지능의 능력을 뛰어넘으면 그 다음 어떻게 진화될지는 사실 예측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못된 인간이 인공지능을 자신의 구미에 맞게 개발하면 아주 못된 인공지능이 탄생합니다. 결국 인공지능은 학습을 통해 성장하면서 언젠가 인간의 제지가 없다면 독자적으로 진화하는 단계에 도달합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가진 나쁜 점도 배우기에 누가 개발하는가, 어떤 자료를 학습시키는가에 따라 착한 인공지능, 악한 인공지능, 역량이 뛰어난 인공지능, 평범한 인공지능, 역량이 부족한 인공지능 등으로 나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업이 판매하는 인공지능을 어떤 자료로 학습시키는가에 따라 각각 전혀 다른 인공지능으로 발전합니다. 동일한 제품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소유자에 따라 전혀 다른 인공지능으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애완견을 어떻게 키우고 훈련하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개가 되듯이 말입니다.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인공지능의 반란과 음모가 결코 상상 속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인공지능은 가치관과 철학이 없다고 운운하기에 앞서 인간은 과연 얼마나 가치관과 철학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 지구상의 곳곳에서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인간은 인공지능 앞에서 가치관과 철학이 있다고 뽐낼 수는 없습니다. 현재 인공지능에 주입되어 있는 가치관과 철학은 인간보다는 훨씬 우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알파고는 아무리 이길 수 있다고 해도 규정을 어기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인간은 상당수가 틈만 나면 규정을 어기려고 할 것입니다. 저는 가치관과 철학은 중요하지만 이게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을 이기는 경쟁력이 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내용이 가치관과 철학이 아무 쓸데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가치관과 철학이 경쟁력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하고 다른 차원, 즉 인공지능에 비해서 가치관과 철학이 있으면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주장이 틀렸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제 뜻이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책을 다시 한번 읽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7강을 마치겠습니다. 17강은 제가 수호 서재에서 펴낸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행복하게 사는 법,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생존 전략 2부의 8번째 주제인 인공지능은 가치관과 철학이 없을까의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